저희 로그라인 명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속 한 줄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로그라인 명의 주명입니다. 김PD입니다. 너무 스폰가? 완전 스포.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네. 그럼 PD님은 어떤 히어로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이제 또 초반에 또 보여드렸던 스파이더맨을 가장 좋아하죠. 어떤 점을 좋아해요, 스파이더맨의? 일단 저는 그 다정한 이웃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영웅 같지 않은 영웅이라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스파이더맨이 제일 우리가 좀 이입해서 보기에 좋은 히어로? 너무 감정적인 이유가 강하지도 않았고, 탄생하게 된 계기가 네. 정말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탄생을 하는데 그게 재밌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 번쯤 상상하잖아요. 나 뭐에 물렸어. 마치 막 수박 씨 먹으면 수박이 자라. 맞아요. 참외 씨 먹으면 참외가 내 안에서 자라나 막 이런 것처럼 네. 좀 허무맹랑하지만 이게 된다고? 하면서 약간 그런 류라 가지고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진짜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영화는 스파이더맨입니다. 근데 스파이더맨이 엄청 시리즈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2002년에 개봉했던 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 그러니까 우리가 스파이더맨을 보기 시작한 그 시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그 이후에도 여러 새로운 2세대, 3세대 스파이더맨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앤드류 가필드가 나온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토비 맥과이어의 그 스파이더맨으로 좀 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원조에 대한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모든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토비 맥과이어의 그 스파이더맨을 오늘 이야기할 건데, 이제 주인공은 피터 파커죠. 네. 우리의 스파이더맨 역시나 슈퍼맨이든 배트맨이든 모든 히어로들이 다 이중 생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이 피터 파커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다고 보면 되고, 근데 이 고등학생이 학교 견학을 갔다가 거기에서 유전자 조작이 된 슈퍼거미한테 물리죠. 그래서 슈퍼파워가 갑자기 생기는데 이게 마치 거미가 된 것처럼 벽을 타고 거미줄도 막 몸에서 나오고 스파이더 센스 맞아요. 막 이런 게 생기고 완전 초인으로 탄생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모든 피터 파커에게는 다 이 히어로의 그 어떠한 철학이 생기는, 그러니까 살아나가면서 어떠한 철학이 생기는 그런 계기들이 있잖아요. 네. 이 피터의 계기는 우선 MJ가 정말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해리라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주변 가족인, 너무 소중한 가족인 엉클 벤이랑 앤트 메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이 인물의 사건이 결국에는 그거였잖아요. 이 피터가 메리 제인의 환심을 살려는 멋진 차를 사고 그 첫사랑 같은 메리 제인한테 어필을 좀 하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데 어떤 이상한 레슬링 알바를 하잖아요. 레슬링 이벤트 참여. 3분만 링에서 버티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결국 승리를 해요. 승리를 한 다음에 승리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승리 수당을 약간 악덕 게임 브로커 같은 사람이 돈을 다 안 주고, 맞아요. 그래서 화가 난 상태에서 나왔는데 그 순간 강도가 들이닥치죠. 그 사무실로. 그래서 모든 돈을 들고 도망갈 때 피터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덕 브로커에 대한 이 어린 마음, 정인 무슨 나한테 돈 다 안 줬는데 하면서 그냥 보내줬는데, 그 보내주고 난 다음에 그 강도가 자기를 데려다 주려고 시내에 나와 있던 그 삼촌의 차를 하이잭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 삼촌을 쏴서 삼촌이 살해당하잖아요. 네. 그걸 이후에 그 범인을 쫓다가 알게 되잖아요. 내가 그때 그냥 내 이기심에 보내줬던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벤 삼촌이 말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단다 라는 말을 그때부터 좀 이해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히어로가 성장을 해요. 그 이후에는 막 빌런들이 나오고요. 근데 영화 어땠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2002년에 나온 영화잖아요. 되게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도 CG들도 나쁘지 않았고, 역시나 좀 여전히 지금 봐도 좀 신선한 소재와 그리고 그
웹스윙이라고 하죠. 건물 사이 날아다니는 거. 그것도 너무 멋있고 아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쵸, 네. 그쵸. 아니, 이게 스파이더맨이라고 생각하면은 좀 생각나는 어떠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 뭔가 엄청 똑똑한 그런 너드미가 약간 있는 인기 있는 고등학생이 아니에요, 네. 애초에. 좀 인기가 없는 고등학생이고 뒤에서 자기 할 거 조용히 하고 이렇게 좀 쭈글해 있는 아이인데 그 사람한테 슈퍼파워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아, 근데 토비 맥과이어가 진짜 이 너드미, 귀요미 이거 너무 잘 살렸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친절한 이유? 네. 그게 너무 통하는 느낌이 너무 강한 거예요. 맞아요. 저도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피터 파커는 토비 맥과이어가 짱이다. 왜 자꾸 사람들이 그리워했는지 알 것 같다. 순수한 영혼과 히어로의 능력이 합쳐지면서 엄청 인간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는 맞아요. 그게 마치 우리가 너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슈퍼파워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의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서 저도 너무 재미있게 봤고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영화 연출이 너무 어색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니까요. 마치 지금 다시 리마스터링해서 나오더라도 좀 오히려 뭐라 해야 되지? 오히려 더 만화 같은 느낌의 컷들 막 킥 좀 막 빡빡 하고 이어서 계속 한 컷 잘라서 그대로 나오고 네, 맞아요. 막 그런 식으로 이어붙여 놓으니까 이게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히어로물 하면 뭐 마블 코믹스 특히 그 모든 시리즈를 봤을 때 엄청난 걸 기대하잖아요. 굉장한 CG, 대규모 전투 막 이런 거를 기대하는데 스파이더맨의 이야기는 우리가 길 가면서 볼 수 있는 잡범들 그리고 경범죄에서 중범죄까지 다 이렇게 다루는데 이게 그 악당들마저도 이제 일상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범꾼 같은 느낌인 거지. 이제 찐 악당들 몇몇 나오는 거 제외하고는 성실하게 그냥 일하는 회사원 같은 느낌? 마치 스파이더맨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알바 가듯이 딱 출근하는 느낌? 절대 안 지나치고 모든 사건 다 관여하잖아요. 진짜 성실해요. 그래서 좀 알바생 같은데 그래서 진짜 매력이 있는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 하나다. 그럼 우리가 일단은 조금 얘기를 더 해볼까요?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 스파이더맨 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 어떤 거예요? 이거를 탑3를 뽑기로 했잖아요. 진짜 너무 많은데 맞아요. 저희는 1, 2를 봤으니까 그 통합해서 한번 뽑아보자면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하기로 할까요? 3개 중에? 저 하나, 좋아요. 하나 이렇게. 좋아요. 일단 저는 시즌 1에서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장면이지만 벤 삼촌이 피터에게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 자체가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가장 우리한테 하고 싶어하는 말이기도 한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대사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뽑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그 딱 차에서 도서관 내리기 전에 네. 얘기하는. 네. 이거는 이 대사는 정말 볼 때마다 뭔가 스파이더맨이 앞으로 져야 할 책임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나니까 마음 아프면서도 어쩌면 우리도 이 생각을 조금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장면은 정말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그쵸. 아니 벤 삼촌도 정말 흥미로운 사람인 게 벤 삼촌 그냥 기술자거든요. 그냥 회사에서 일하던 기술자고 심지어 영화에서 보면은 기술들이 이제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해서 해고 통보를 받고 막 그러셨어요. 엄청 평범한 삶을 살아온 듯한 그런 한 집의 가장인데 그런 분이 그런 철학을 마음에 품고 살고 있었다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저 엉클벤도 진짜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라. 엉클벤 죽었을 때 너무 슬펐죠, 진짜. 근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고 그래서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가 될 것 같긴 해요. 약간 벤 삼촌이 그런 존재여서 피터가 영웅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다 보니 옳은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비교를 하자면은 이제 벤 삼촌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아버지이고 벤 삼촌은 그 집 가장의 그런 책임감에 대해서 이 삼촌이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지 다 보면서 자랐을 테니까 그게 안에 내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성장을 한 것 같고 반대로 비교하자면 해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벤 삼촌과는 너무 다른 사람이죠. 맞아요. 그죠. 매우 성공 지향적이고 능력 중심주의고 뭔가 이 사람의 영혼보다는 사람의 두뇌 여기에 좀 더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을 쉽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른 책임감도 있겠지만 그 위치에 힘을 가진 만큼의 어떠한 책임감을 지는 방식이 이제 그린 고블린 탄생 배경도 그렇고 좀 감정적이었죠. 좀 자기의 이기심에 의한 판단으로 했고, 그래서 2편에 보면은 해리가 그렇게 3편에 보면은 해리가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들이 2편과 3편 통틀어서 나오잖아요. 이게 해리도 만약에 좋은 어른이 곁에 있었으면,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의 이기심에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좀 다른 고블린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고블린 인물 자체가 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또 거기는 그 탄생 스토리가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그게 대조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배우들의 이미지도 너무 대조적이었던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그 라인이 정말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저는 저의 가장 좋아하는 장면 첫 번째는, 저는 1편에서 비 오는 날 메리 제인을 구하고 거꾸로 매달려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해도 될까요? 하면서 하는 그 키스. 그것은 정말 혁신적이었던 키스신이죠. 와, 이제 그 자체가 밈이 됐잖아요. 맞아요. 스파이더맨 키스라고. 그 당시 사춘기 시절이었던 저한테는 그 장면이 너무 로맨틱해 보였어요. 그건 지금 봐도 너무 로맨틱해. 진짜 최고의 로맨틱 장면, 진짜 최고의 로맨틱 커플 장면일 수밖에 없는. 맞아. 실제로 그 둘의 조합이 그래서 인기가 정말 좋았잖아요. 네. 어떻게 저렇게 성립이 될 수 있지? 진짜 그건 스파이더맨만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메리 제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진짜 그런 거 같은.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예요. 그걸 보면서 막 굉장한 로망들이 엄청 쌓인. 혹시 거꾸로 매달려서 키스를 하고 싶다거나. 뭔가 저렇게 완전 서로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 딱 만나는 그 느낌도 엄청나고. 그 비 오는 날에 하는 키스? 근데 이거 비하인드 찾아보면은 되게 웃겼던 게, 토비 맥과이어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잖아요. 네. 이제 커스틴 더스트는 그대로 직립을 하고 있었지만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토비 맥과이어가 빗물이 엄청 들어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로맨틱한 장면이었는데, 근데 배우 본인은 너무나도 힘든. 그치. 일부 너무 힘든. 머리 피 쏠리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야. 그쵸. 그러한 장면이었다. 그래서 그러면은 가면이 반 정도 가려져 있던 게 다행이었구나. 왜냐하면 표정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맞아. 다행히 눈은 가렸으니까 티가 다 났을 수도 있는데 힘든. 네. 그래서 전 그 장면 제일 좋아요. 두 번째 장면은요? 진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무 좋은 장면들이 많아서 두 번째로 뽑을 거는 시즌 2에 피터가 결국 평범하게 살기를 선택했었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나날들을 보내다가 불에 난 집을 보고서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구하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게 결국 피터는 영웅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그의 선함이 너무 잘 드러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구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는 구하지 못했다고 소망간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오는 그 죄책감이 가득한 그 표정이 넌 진짜 영웅감이 될 수밖에 없구나. 너는 진짜 그냥 피터 파커의 삶보다는 스파이더맨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가 너무 느껴져서, 그래서 좀 더 그 장면이
그 장면을 보면서 더 스파이더맨이 좋아졌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그냥 타고난 그 영웅 기질, 그 선함, 그 선한 그 모습들이 진짜 넌 진짜 너는 그냥 스파이더맨으로 평생 살아줬으면 좋겠어. 비록 넌 힘들겠지만 그 생각이 너무 나서 저는 그게 너무 명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 말이 너무 웃기다. 너는 그냥 평생 스파이더맨으로만 살아줬으면 좋겠어. 미안하지만 너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맞는 것 같아요. 그 장면들이랑 그 주변으로 이어졌던 시퀀스들 보면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사실 마음을 이미 먹어버렸었잖아요. 다 놓아버리는? 전 그것도 이해가 됐거든요. 맞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짜. 이게 평범하게 사는 날들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거든요. 집세에 쫓기는 건 여전하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수업 듣고 메리제인이랑 데이트하고 그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인데 길 가다 핫도그도 그냥 먹고 근데 그걸 너무 행복해하니까 너 정말 힘들었구나. 근데 그 영웅적인 모습 보자마자 그래 넌 어쩔 수 없어. 넌 스파이더맨으로 살아야 돼. 그 맞아. 생각이 너무 들고 근데 뭔가 그 능력이 없었더라도 그렇게 구해냈을 것 같아요. 피터 파커라는 사람이. 그 장면에서도 거의 능력이 다 쇠퇴한 느낌? 그러니까 스스로가 안 쓰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또 능력이 약간 사라지잖아요. 네.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거를 이제 이 편에서 많이 깨닫게 되는데 자기의 능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슬럼프? 를 함께 겪는 느낌이긴 했어요. 우리도 막 뭐 하다가 더 이상 안 할래, 나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막 도망가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도망을 갔다가 결국에는 때가 되면은 다시 그게 나의 소명이다 라는 그 감정도 뭔가 같이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쵸. 좋은 장면이죠. 맞아요. 저의 두 번째 장면은 전 1편에서 고블린이 죽는 장면이에요. 노맨이 죽는 장면. 그게 왜 최고의 장면이라고 꼽았냐면은 이게 전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이런 부분들이 1편에서는 정말 좋았어요. 너무 깔끔하고 만화적이게 죽어요. 그 장면 다시 생각해보면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약간 방심하게 만들려고 고블린이 힘든 척 하면서 호버 보드 같은 걸 이렇게 부르거든요. 맞아요. 뒤에 쓱 불렀다가 넌 결국 별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쌍 하는데 그때 스파이더맨이 공중제비로 딱 뛰어버리고 그게 딱 날아오는 그 순간에 그 배우가 이러거든요. 세상 막 사악하게 막 다 굴었다가 맞아. 그게 딱 내가 죽겠구나 하는데 그거를 뭐라지 악을 지기듯이 막 안 돼!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리고 턱 하고 죽어요. 정말 명장면이 아닌가 그건. 그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1편이 진짜 그러니까 만화적으로 연출이 잘 됐던 게 우리 만화책 막 이렇게 보다가 너무 드라마틱하게 죽는 그런 것보다 아기는 얄짤 없어. 아기는 막 더 부연 설명해 줄 필요 없어. 아기는 이렇게 죽는 거야.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꼴이 되는 딱 그 꼴로 딱 죽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는 권선징악을 너무 잘 표현했다. 권선징악을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게 디엔드. 진짜 디엔드. 그러고 나서 이제 감정적인 건 어차피 해리가 죽은 노먼의 시체를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침대에 눕혀놓는 되게 예쁘게 눕혀놓잖아요. 이렇게 잘 싸가지고 그 장면으로 감정적인 건 다 풀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액션씬에서는 감정적인 걸 너무 많이 넣기보다는 넘으면 안 되는 선을 위해서 서로 딱 싸우다가 선을 넘는 순간 끝! 맞아. 끝이야 끝! 그렇게 딱 가준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면 마지막 탑3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장면은 이것도 다들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 2에서 스파이더맨이 이제 전속력으로 달리는 열차를 바로 앞에서 거미줄로 탁 잡고 어떻게 안간힘을 써가지고 구해내는 그 장면 진짜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그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에서도 약간 오마주가 돼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배를 이렇게 그 장면이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옛날에는 딱 봤을 때 역시 스파이더맨이다 진짜 멋있다 라고 끝났었는데 이번에 다시 봤을 때는 그 이후의 장면들이 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스파이더맨이 온 힘을 쓰고 딱 쓰러지려는 찰나 시민들이 딱 구해주잖아요. 맞아요. 선한 행동들이 다시 선한 행동으로 돌아오는 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외면하지 않고 그를 시민들을 구해준 스파이더맨을 오히려 시민들이 또 구해내고 또 그를 위해서 옥타비우스가 닥터 옥토퍼스가 딱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나랑 먼저 싸우고 들어가야 될걸 이러면서 다 같이 막아주는 그 장면들이 뭔가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서 맞아요. 그 장면이 너무너무 마음에 남았던 것 같아요. 딱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민들이 구해주고 나서 눕혀놓고는 우리 아들보다도 어린 것 같은데 더 나이가 많을 줄 알았는데 너무 어린애가 있으니까 이 어른들이 어떠한 각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좀 울컥하는 면이 있죠. 맞아요. 그죠? 근데 또 그것도 재치 있게 딱 풀어내잖아요. 뭐지? 나를 먼저 뚫어야 할 걸 하면서 사람들이 막 시민 의식으로 딱 이렇게 딱 뭉쳤는데 옥타비우스 박사가 이렇게 팍 하고 잘라버리잖아요. 모세기정 마냥 착 갈라버려. 근데 또 친절한 게 막 죽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맞아. 깔끔하게 싹싹 해서 갈라버리니까 맞아요. 너무 웃겼어. 진짜. 근데 이렇게 되면 저의 세 번째 마지막 장면하고도 좀 연결이 돼요. 옥타비우스 박사가 정말 좋아하는 빌런 중 하나거든요. 저도요. 그죠? 중년미가 있어. 그래서? 이 시리즈에 나오는 옥타비우스 박사는 중년미가 있어. 그리고 굉장히 어른스럽고 정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까지 와버렸다는 거. 좀 입체적인 빌런이 그때 처음 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이기심?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떠한 정말 천재가 그 특정한 선에 있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칩이 결국엔 고장이 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흔들어 버린 건데 그 뭔가 이중인격처럼 서로 그렇게 부딪히면서 그 팔들과 싸워 나가는 모습이 인간적일 때 너무나도 감성적이고 섬세한 그런 영혼인데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옥타비우스 박사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피터랑 둘이서 피터가 이제 대학교 레포트 제출로 써야 된다 해서 해리가 만나게 해주잖아요. 네. 둘이서 막 대화를 할 때도 약간 피터한테 마치 잃어버린 아빠를 다시 만난 느낌? 그러니까 진짜 멋있는 어른을 만난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겨서 변하는 걸 보니까 자꾸 응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린 고블린은 전 응원하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에이 저 완전 빌런이네 하면서 아이 저러면 안 되지. 거봐 안 돼. 사람이 이기심과 증오와 복수심이 저렇게 변해선 안 돼. 뭔가 그린 고블린은 그런 상징인데 옥타비우스 박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진짜 우리가 기술 발전을 하면서 이 기술 발전을 어떻게 통제를 하고 아니면 어떻게 기술과 함께 공존해서 나갈 것인가를 융화돼서 살아나갈 것인가를 막 많은 걸 담은 인물 같아서 너무 멋있고 그래서 저의 장면은 옥타비우스 박사가 맨 마지막에 그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그 기계와 함께 가라앉는 그 장면이거든요. 저도 진짜 그 장면 너무 좋아해요. 그 장면에 이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옥타비우스 박사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게 온전히 자신의 탓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받아들이고 자기의 발명품, 자기의 자식 같은 발명품 또한 함께 정말 끌어안고 가겠다는 그 책임감. 그 의미에서 진짜 큰 힘과 큰 책임감을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것 같았고 이제 그가 가라앉과 앉음과 동시에 메리 제인이 스파이더맨 주변의 이제 적들 때문에 서로 함께하지 못한다고 계속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메리 제인을 구해내고 피터가 결국 스파이더맨인 거를 인지를 하고 서로의 사랑을 인지를 하고 그러면서 딱 얘기 나누잖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너와 함께할 수 없어 라고 그 또한 포기하는 모습 뭔가 그렇게 연달아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옥타비우스 박사의 그 죽는 그 장면이 없었다면 희생하는 장면이 없었다면 뒤에가 그만큼 감동적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장면은 이제 2편에서의 옥타비우스 박사가 자기의 발명품과 자신의 수작과 함께 가라앉는 그 장면입니다. 진짜 명장면이죠.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이거 해야죠. 이거 최 스파이더맨 고르기. 근데 이미 알 것 같아요. 이미 좀 통했죠. 네. 굉장히 통했죠. 일단 최 스파이더맨을 고르기 전에 우리 후보군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좋아요. 일단 시대를 좀 거슬러서 얘기를 해볼까요? 톰 홀랜드.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제가 어쨌든 가장 많이 접한 스파이더맨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톰 홀랜드가. 왜냐면은 나머지는 조금 제가 완전 어릴 때 나왔던 영화들이라 가지고 가장 많이 보게 된 스파이더맨 같은데 진짜 영락 없는 고딩이죠. 맞아요. 철딱선이 없는 고딩이고. 꼬맹이. 진짜로. 누가 비유해 놓은 게 있는데 토비의 스파이더맨은 완벽한 피터 파커고 앤드류의 스파이더맨은 완벽한 스파이더맨이고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완벽한 고딩이다 하는 게 와 저는 진짜 너무 그 멘트에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너무 완벽하게 비유를 해놔가지고. 맞아요.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은 처음 봤을 때 진짜 영락 없는 철딱선이 없는 고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이더맨의 그 정신은 있어가지고 점점 희생을 치르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들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약간 같이 성장하는 그 성장기를 같이 보는 느낌? 그리고 톰 홀랜드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전부 다 되게 어리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어리고 정말 풋풋한 학생 느낌이 너무 맞아요. 잘나는 인물들로 캐스팅을 해놔서 맞아요. 뭐 당장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스파이더맨을 보고 설렐 순 없어요. 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스파이더맨을 보고 설레진 않더라고요. 확실하게 박아두겠어. 설레진 않는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 막 동네 동생 같고 맞아요. 어휴 이 자식 하면서 약간 깜찍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스파이더맨인 것 같고요.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은 굉장히 똑똑하고 엄청 인텔리해요. 엄청 똑똑하고 그러면서 엄청 뭐라 해야 되지? 더 복잡해요 인물이. 사람이 더 복잡하고 근데 또 엄청 까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시니컬한 스파이더맨. 맞아요. 근데 그게 스파이더맨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모습에서는 정말 찰떡인. 왜냐면 스파이더맨이 막 등장이 슈퍼맨처럼 망토 두르고 딱 이런 느낌도 아니고 배트맨도 망토에 박쥐 가면이랑 그 상징적인 그런 게 봤을 때 좀 웅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경외심이 나도 모르게 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스파이더맨은 봤을 때 그 느낌보다는 엄청 그냥 건장하고 착하고 뭔가 장난기도 있고 엄청 막 유연하고 그런 막 공중제비 도는 아크로바틱 잘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날쌘돌이 느낌. 맞아. 날쌘돌이 그래. 그래서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은 정말 거미 표현들이 그래서 굉장하다. 웹스윙 같은 걸 할 때도 공중제비를 더 많이 돌고 그 웹스윙 자체를 엄청 스펙타클하게 즐기는 그 모습들이 진짜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스파이더맨. 진짜 찐 스파이더맨이다.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맞아. 너무 잘생겼어. 솔직히 마스크 계속 벗겨버리고 싶기는 했어요. 좀 얼굴 생긴 게 조금 더 슈퍼맨 재질이야. 맞아요. 되게 슈퍼맨 수트 입혀놓으면 어울릴 것 같은 앤드류 가필드의 얼굴. 너무 잘생겼죠. 맞아요.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부터 너무 좋아했던 배우인데 이 배우가 스파이더맨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가져오는 어떠한 무게감은 확실히 더 있긴 있었다. 그게 더 히어로라는 모습에 있어서의 무게감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좀 순수한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가 조금 가려졌던 것 같아요. 보면 엄청 순수한 사람인 것 같은데 너무 잘생겨서 맞아. 이 사람이 스테이시 죽었을 때 그 가져오는 그 슬픔의 농도도 엄청나고 저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시리즈 중에서 제일 명장면은 그웬의 무덤 앞에 서 있는 그 시퀀스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기만 하는데 와, 저 배우는 진짜 명배우다. 다 느껴지는 거예요. 여튼 그러하고 마지막 토비 맥과이어. 이렇게 토비는 보기만 해도 애잔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뭔가 사람이 좀 딱해. 막 정이 가고 막 연민이 가고 나도 모르게 막 그 옆집 여자애가 쿠키 챙겨주잖아요. 그래. 쿠키 챙겨줘야 될 것 같고 뭐 하나라도 그냥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싶은 마음. 찾아봤을 때 원래 토비 맥과이어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될 뻔했대요.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싫은 건 아닌데. 전혀.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 이미지 캐스팅을 해보는 거죠. 물론 당연히 멋있었을 거고 잘생겼을 거지만 그 스파이더맨한테 가져야 하는 어떤 연민?
불쌍함, 측은지심, 딱함 이게 분명 생겨야 되는 것 같거든요. 피터 파커의 서사에는. 근데 이게 디카프리오였으면은 저 얼굴로 왕따? 말이 안 되는데. 저거는 본인이 왕따 시키는 것 같은. 맞아.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 너무 샤프해요. 토비는 둥글둥글 하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너무 샤프해요. 그래서 정말 순수 이미지 그 자체였던 것 같아서 우린 결론이 이미 나온 것 같아요. 딱 봐도 마음이 가는 애가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진짜 이게 세 명을 딱 두고 시리즈들을 딱 봤을 때 영화 자체 퀄리티 이거 말고 사실 영화 자체 퀄리티를 비교해봐도 괜찮긴 하지만 그 영역까지는 저희가 안 들어가고 그냥 정말 주연 배우가 연기한 피터 파커와 스파이더맨을 봤을 때 토비 맥과이어를 이길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냥 화면에 그렇게 나오더라도 박수가 절로 나온다. 맞아. 이게 맞다. 너무 좋다. 맞아. 그러면 우리가 최애 스파이더맨을 꼽았으니까 그럼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빌런 캐릭터는요? 역시 옥타비우스 박사님이 아닐까. 그건 너무 동의를 하네요. 이미 저희 둘 다. 뭔가 스파이더맨 2가 너무 좋았던 게 빌런 캐릭터도 너무 매력적이고 그 스파이더맨의 그 고충들도 너무 잘 보여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딱 1은 그냥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일들을 마주할 건가 그리고 어떤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 조금 초점을 맞췄다면 2는 그런 책임감을 갖고 영웅과 일반 스파이더맨과 피터 파커의 삶이 어떻게 나뉘어지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보여주고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을 고민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줬던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피터 파커로서의 삶은 되게 힘들잖아요. 학교에서도 막 채이고 다니고 사람들 구하느라 일자리도 피자 막 배달하다가 시간 늦어가지고 돈도 못 받고 막 사진 찍는 그 기사 신문사에서도 잘리고 막 그런데 스파이더맨으로서는 되게 칭송받고 영웅 취급당하고 근데 거기에서 오는 그 괴리감 그리고 사랑하는 메리 제인과 함께할 수 없는 그 아픔 그런 것들 너무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암튼 그래서 옥타비우스가 좋았던 이유는 스파이더맨과 옥타비우스의 선택이 갈려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약간 과학에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분야이고 약간 열정을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둘 다. 근데 옥타비우스는 그것을 물론 기계에 잠식된 것도 맞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쵸. 노번도 그랬고 옥타비우스도 그랬고. 근데 그러니까 피터는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영웅적인 면모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려가면서 어쨌든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참 이 두 인물로 잘 보여준 것 같아서 옥타비우스라는 빌런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인간미도 놓치지 않고 마지막에 난 괴물로 죽을 수 없어 하면서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다 안고 가는 그 모습까지 참 기승전결이 완벽한 빌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에 남는 빌런인 것 같아요. 시리즈 중에. 맞아요. 1편, 2편 빌런들 다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옥타비우스 박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빌런의 서사가 한 영화 안에서 너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진 빌런이라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되게 설레는 꽃중년이라 여러 가지로 공감이 되는 그런 눈을 가진 옥타비우스 박사인데 저는 그린 고블린도 좋아해요. 1편에서의 그린 고블린도 엄청 좋아했던 게 그 좀 자기 파괴적인 인물이잖아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모습과 뭐가 다를 게 있나 싶었어요. 상당히 옛날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해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화 아니면 성공에 대한 집착 뭐 그거에 따라오는 자격지심들 그래서 이 욕심과 막 질투 그걸로 인해 이게 막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완전 우리의 거울이 아닌가 그린 고블린은. 그리고 조금 통쾌하면서도 부러웠던 부분이 양심의 가책이란 거 자체의 베이스가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상처를 줘도 돼. 이러면서 그냥 막 갖다 죽이잖아요. 맞아요. 그냥 폭탄 막 그냥 어. 쏴버리고 엄청 맞아. 시원시원해요. 그린 고블린은 보면. 이게 좀 통쾌하다고 해야 되나? 없지 않아 통쾌한 면이 있었고 우리가 정말 우리한테 대입해서 그린 고블린도 그렇고 옥타비우스 박사도 그렇고 무언가 성공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 꼭 혁신적인 발명 이런 게 아니라도 우리 일상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무언가 합격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평소에 정말로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 해내고 싶은 게 있었어. 그 해내고 싶은 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물이 딱 기대되는 그 순간에 만약에 그게 무너져 내려버린다면 우리가 항상 겪는 거잖아요. 네. 딱 그 무너져 내렸을 때 올라오는 그 모든 감정들 그 모든 감정들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빌런들이거든요. 맞아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와 쟤는 왜 저렇게 악할까 하면서 쟤는 새싹부터 이미 잘못이 됐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겠다. 너무 공감된다. 와 팝콘이 막 들어가고 그런 빌런들을 1편, 2편에서 잘 만들어낸 것 같은 맞아요. 거예요. 그게 1편에서의 배우도 그렇고 2편에서의 배우도 그렇고 정말 빌런 서사를 잘 만들었다. 앤트 메이가 옥타비우스 박사 우산으로 내려치는 것도 너무 웃겼고 너무 웃겨. 맞아. 그런 거 보면 참 옥타비우스도 좀 맹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 맞아요. 사각은 못 봐. 너무 웃겼죠. 귀여웠어. 진짜. 아, 또 뭔가 그렇다고 빌런들을 굳이 실드 쳐줄 생각은 없거든요. 어쨌든 사람들을 죽였던 건 맞으니까. 근데 그런 선택들로 인해서 조금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 선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들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이 막 나쁜 사람들이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나쁜 짓들을 저지른 것이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그거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가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에는 사실 수많은 방법들이 있고 그중에서는 정말 나쁜 방법들도 참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좀 더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올바르고 좀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게 해주는 빌런들이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좋다. 좋다는 말이 자꾸 절로 나온다. 그리고 좀 옥타비우스도 좀 웃겼던 게 어. 은행에 돈 털러 갔는데 스파이더맨 나오니까 그 돈을 던지잖아요. 딱 보면서 써놨던 게 아니 쟤는 돈 털러 가서 돈을 다 던지고 앉았네. 뭐하러 간 거야? 그러니까 팔이 저렇게 많은데 다른 거 던지지. 그러니까요. 너무 웃겼어 그것도. 전 그 장면도 엄청났어요. 그 스파이더 센스가 발휘되는 그 포인트들 표현할 때 뭔가 그 토비 맥과의 눈이 이렇게 확 커지면서 메리 제인이랑 카페에서 얘기하고 있다가 자동차 날아왔을 때 있잖아요. 그런 순간순간들 그 앤트 메이 의자 이렇게 발로 차서 은행에서도 맞아요. 확 이렇게 해버리고 그런 뭔가 이게 정말 찰나의 순간인데 그 사람의 기지가 제대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얘기를 좀 이제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만약에 내가 스파이더맨이 된다면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스파이더맨이 된다면 눈을 감으셔도 돼요. 나는 스파이더맨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싶은가? 딱 하나만 고를 수 있어요. 아 진짜 어렵다. 어떤 능력 골라보시겠어요? 스파이더 센서 오, 피터 찌리릿 톰 홀랜드 시리즈에 나오는 피터 찌리릿을 갖고 싶어요. 팅클. 그걸 갖고 싶어요. 왜요? 그냥 좀 위험으로부터 나를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나한테 오는 위험을 감지하는 그냥 위험한 순간들을 감지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를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네. 뭔가 조금 위험한 것들은 좀 피해갈 수 있겠다. 그 어떠한 초인적인 생존 본능에 대한 센스. 네. 좋죠. 그 순간에 모든 게 슬로우 모션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1편에서 플래시가 주먹 휘두를 때. 맞아요. 나 그 표현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멋있어. 주먹이 오고, 뭐지?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피하고 있지? 하면서 막 그 모든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스파이더 센스. 저는 좀 다릅니다. 저는 거미줄 쏘고 날아다니고 싶어요. 그것도 너무 좋죠. 왜냐하면 버드맨이란 영화도 좋아하는데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게 지금 인간의 신체가 가진 최고의 한계인 것 같은데 무언가
비행기나 아니면 그런 전자기기 그런 걸 쓰지 않고 내가 날아다닐 수 있다는 거? 너무 저는 더군다나 별 보는 것도 좋아하고 누워서 하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야 그러면은 옥상 한번 올라가고 싶으면은 그냥 10초 컷이겠구나? 쓱 올라가 버리고 뭔가 높은 데 가서 막 이렇게 내다보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등산을 싫어해요. 제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막 뭘 보는 건 좋아하는데 등산을 싫어합니다. 그런 저에게 너무나도 안성맞춤이 능력이 아닐까요? 그쵸. 거미줄 쏴서 날아 올라가면 되니까. 그는 진짜 강남 한복판에서 웹스윙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그쵸? 너무 좋다. 높은 건물들 타가지고. 교보타워 이런 데 해가지고 올라가고 그 전광판 위에 올라가 있고 맞아요. 어떨까요? 자유로울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왠지 그 강남 일대에서 거미줄 타고 올라가면 공기가 달라질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너무 하늘이 맑고 깨끗하다는 걸 좀 알 수 있는? 근데 이 그 거미줄 같은 경우에도 1편에서만 실제로 피터의 몸에서 나오는 정말 거미 인간이고 맞아요. 2편, 3편은 웹슈터라는 다른 기술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거미줄을 쏘고 다니잖아요. 네. 이미 여기서 스파이더맨 오리지널에서의 톰 홀랜드 말고 앤드류 가필드 말고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이 왜 끝판왕인지 보여준다. 이게 원작에서는 웹슈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피터 파커의 어떠한 정말 영석한 그런 면들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그걸 진짜 자신의 힘으로 어느 정도 한 스파이더맨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자신의 힘으로 한 게 토비 맥과이어밖에 없어요. 정말. 맞아요.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능력을 골랐잖아요. 그 능력을 PD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내가 그런 능력이 생겨서 그 외적으로도 뭔가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이게 제가 합쳐서 아예 물어볼게요. 그 능력이 생겼고 그거를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그랬을 때 선택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초인이 되었으니까 일상의 히어로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선택이 생기실 건데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숨기고 살 것 같아요. 숨기면서 그냥 나 위험한 거 있을 때만 슥슥 피해가고 가족들 위험할 때 정도? 그러니까 좀 뭐랄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지했을 때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저기에 엮이고 싶지 않다 하면은 살짝 도망갈 것 같아요. 모르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그냥 어느 정도 내가 감당 가능하겠다 하는 선에서 그냥 슬쩍 조심하세요 이 정도? 하고 막 엄청난 큰일을 뭔가 감지했을 때는 그냥 슬쩍 도망갈 것 같아. 난 안 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게 능력이 생기는 거랑 우리가 정말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는 건 정말 다른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저는 그 피터가 MJ한테 MJ 공연을 못 보러 가서 전화 음성 메시지 남기는 장면이 있거든요. 네. 동전 하나하나 또 막 딱하게 막 넣으면서 막 맞아. 진짜 그때 이런 대사를 해요. 동전이 모자라서 전화가 끊겨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들리지 않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잖아요. I want to tell you the truth. 난 너에게 사실을 말하고 싶어. I'm Spider-Man. 나 스파이더맨이야. Now you know why I can't be with you. 왜 내가 너랑 함께 할 수 없는지 이제 알겠지? If my enemies found out about you, if you got hurt, I can never forgive myself. 내 적들이 너에 대해서 알면 그래서 네가 다치면은 난 절대 나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자기가 MJ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그 사랑이라는 거를 포기를 하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내가 스파이더맨이 되기 위해선 결국에는 이 일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걸 보낼 수 없어. 저는 그걸 보고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일상을 선택할래요. 이게 이기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나에게 어떠한 남들보다 조금이 아니죠. 남들보다 굉장히 대단한 능력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또 머리를 굴려봤죠. 요즘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CCTV가 없는 곳이 없는데 내가 그 CCTV까지 피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내가 누군지를 계속 숨기고 살아나가는 거에 있어서 부담감을 계속 느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숨기는 게 나을 것 같다?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숨기고 그 능력을 최대한 숨기고 정말 급할 때, 정말 급할 때만 드러내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하고 싶은데 그걸 포기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또 싸우다 보면 남을 죽여야 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어쩌다가 남이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피터가 직접적으로 누굴 죽이진 않아요. 그 맨 처음에 창문에 떨어져서 죽은 강도? 그건 스스로 넘어진 거죠. 피터가 밀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맨 처음 그린 고블린이 죽을 때도 물론 죽게 될 거다라는 것까진 감지를 했지만 피터는 그 순간에 이제 스파이더 센스로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피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고 죽었잖아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였다가 조금 더 강한데 이게 싸우다 보면 어쨌든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죽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겪으면 저라는 개인이 모두가 그렇겠지만 너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다수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을 해야 한다?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한다가 이게 성립이 아직 머릿속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슈퍼히어로들 정말 어렵겠다. 슈퍼히어로들의 멘탈 상태는 심각하다. 왜 막 슈퍼맨이고 배트맨이고 스파이더맨이고 다들 그렇게 고민이 많은지 알 것 같다. 그게 일단 1차적으로 너무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거를 지키는 거? 그거에 집착을 하는 게 조금 아직까지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각자의 결론이 만약에 내려지신다면 멋인데 이게 정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 내가 겁쟁이인가라는 생각은 좀 치우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봐도 좀 재밌어요. 나의 생각과 결론이. 그래서 우리가 스파이더맨을 좀 사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게 참 매번 매 시리즈마다 꼭 사랑하는 사람이 한 명씩 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웅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선택을 한다는 게 그 메리 제인한테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언제나 스파이더맨일 거라고. 참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하는 그 단단한 마음이 너무 본받을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멋있는 마음이라서 그죠.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여느 히어로들 다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는 영웅이었기에 참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을 잘 풀어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박수. 생각해보면 진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히어로들 정말 많겠지만 웬만하면 다들 히어로 아닐 때는 다들 부자거든요? 맞아요. 그쵸? 배트맨도 부자인 걸로 알고 있고. 배트맨은 굉장한 부자이고 뭐 슈퍼맨은 직업도 멀쩡히 있고 그리고 난 사실 슈퍼맨이 음식을 먹는 사람인지도 궁금해. 태양만 있으면 되잖아. 부대 비용이 안 들어요. 그 사람은. 진짜 이 세상 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이언맨이야 뭐 유명하고 뭐 토르나 캡틴 아메리카가 있긴 하지만 캡틴 아메리카는 그래도 정부에서 아예 공개가 된 히어로잖아요. 공개가 됐고 뭐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밥은 주겠죠. 그 사람도 밥 먹는지 궁금해. 그런데 스파이더맨은 가면 벗으면 그냥 일자리도 없는 사진이나 찍으면 전전하는 직업을 둘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장면 있잖아요. 피자 배달 장면 29분 안에 피자를 맞아요, 배달해야 맞아요. 합니다. 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피자 왔어요 하면서 되게 해맑게 딱 말하는데 돈 안 낼 거예요. I'm not paying for that. 늦었으니까 맞아. 하는데 화내지도 못하고 하고 또 막 이걸 이렇게 그냥 풀어서 가. 그 벽장 속에서 나오는 것도 너무 웃겼고 아니 왜 이렇게 웃기지? 이거 많은 사람들도 그거 보면서 정말 빵 터졌을 것 같아요. 난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빗자루 많은 벽장에서 이제 나오는 건 정면으로 해서 안까지 보이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아예 옆에서 자꾸 빗자루들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저거는 저 안에서 스텝이
저걸 하나씩 순차적으로 던졌다. 음. 계속. 왜냐하면 안 그러면 저 장면을 저렇게 찍어내기가 성립이 안 되는 맞아, 거예요. 그게 맞아, 리얼이었으면. 맞아. 그래서 하나씩 계속 던졌다. 뭔가 감독이 아쉽지 않을 만큼 계속 던지라 해서 던졌다. 그러니까 문 닫는 그 순간까지 생각보다 그 장면이 길거든요. 맞아. 굳이 거기를 길게 할 필요가 없는데 거기에서 그 요즘 약간 밈 있는 말로 너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맞아. 스파이더맨인데 너무 하찮아 심지어 막 보여. 사람 구하고 난 다음에 다음 장면이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정말 너무 사랑스럽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멋지다 이것보다 토비 맥과이어의 스파이더맨은 정말 사랑스럽다. 그러면 오늘도 로그라인을 한번 써볼까요? 저는 2편에서 그 숙모가 얘기해주는 말이 있거든요. 그 피터가 영웅인 스파이더맨을 내려놓고 일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숙모한테 자기가 자기 때문에 벤 삼촌이 죽었다는 것을 고백을 한 뒤에 다시 찾아갔을 때 이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영웅은 우리 안에도 있단다. 우리 정직하게 하고 힘을 주고 고귀하게 만들며 죽는 순간까지 삶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지. 그래서 가끔은 가장 원하는 걸 포기해야 할 때도 있지만 꿈까지도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영웅의 힘인 것 같아서 이거를 로그라인명으로 하고 싶어요. 어쨌든 스파이더맨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제가 느꼈을 때 능력이 있어야 영웅이 될 수 있어가 아니라 선한 마음만 갖고 있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스파이더맨의 능력을 배제하고 보면 피터 파커도 굉장히 순수한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거든요. 사랑에 목말라가지고 옥타비우스 교수가 사랑에는 시가 최고지라고 했을 때 바로 집에 가서 시집 막 들춰보면서 시 막 외우고 평범하게 그냥 메리제인한테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냥 힘들게 뭐 알바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굳이 그 능력이 없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냥 길 가다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 있으면 도와드릴까요? 라는 한마디만 해도 그게 영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친절을 베풀어보자. 우리도 다정한 이웃이 한번 돼보자. 라는 마음으로 한번 정해봤어요.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엔 오늘 저의 로그라인 병은 오늘 네 생일이야 피터입니다. 이게 생일인 줄도 모르고 이제 집에 그냥 오거든요. 네. 근데 서프라이즈 한 다음에 너무 따뜻한 그런 장면인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했는데 오늘 생일이잖아. 누구 생일이에요? 네 생일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 장면인데 저는 그 장면에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마치 우리가 집 밖에서 사회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잖아요. 그게 스파이더맨만큼 좀 정신없는 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순간들, 심지어 나의 소중한 순간들, 나의 가치 이런 거를 좀 까먹을 때가 많은데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 내가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가족 이렇게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생일은 챙겨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어떤 의미냐면 꼭 너무 가깝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아까의 그 친절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정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의 생일인 걸 내가 알게 됐을 때 그냥 가족 같은 경우엔 뭐 그냥 넘겨 이렇게 되거나 뭘 할까 뭐 여러 가지 초이스들이 있겠지만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챙기게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또 선물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럼 뭐 내가 뭘 받았었나? 뭐 이런 생각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럼 내가 또 이번에 뭐 주면은 또 주겠지 하면서 기대했다가 막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정이란 게 약간 서로에게 대가성이라는 느낌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그냥 제외하고 내가 고생한 만큼 항상 누군가도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friendly neighbor이 돼서 그냥 생일 축하 같은 거는 잊지 말고 그냥 당일에 짧게나마라도 그냥 메시지를 남겨주는 그런 따뜻함? 그게 좀 정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우리 힘든 일상이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뭐 내가 나까지 무슨 연락을 해?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소중할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피터가 너 생일이잖아 하고 얘기하면서 심지어
숙모가 $20 음. 진짜 얼마 안 되는 돈 주면서 그걸 손에 막 쥐어주고 진짜 별거 아닌 거니까 두고 가지 말고 가져가라는 그런 마음, 그런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게 온에어로 간 오늘이 누구의 생일이라면은 그냥 생일 축하 꼭 해주시고, 어색한 사이더라도 해주시고, 가족이면은 꼭 미역국이라도 끓여주시고, 이렇게 좀 정을, 우리가 스파이더맨처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법을 자꾸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스파이더맨이라는 거미 인간, 원래 휴먼 스파이더였잖아요. 맞아요. 스파이더맨이 된 게 다행이지. 그 진행자의 재치가 정말 좋았고, 이름 탄생을 그렇게 만든 것도 너무 좋았다. 맞아. 거미 인간 별로야. 휴먼 스파이더 별로야. 스파이더맨. 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저희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진짜 너무 좋아하는 영화이고 영웅이다 보니까는 자꾸 찬양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 그만큼 너무 재미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히어로가 있다면 그 히어로의 매력을 어필해주세요. 저희가 또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최애는 언제나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니까.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영화 또 추천하고 싶은 영화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슉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